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정한 조건을 파이썬 프로그램이 판단해서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만 실행되었는데 이제는 데이터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판단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에 서로 다른 부분의 코드가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컴퓨터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에서 나온 예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분반 실습에서 풀도록 되어 있었던 연습 문제들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기보다는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많거나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매우 많은 경우라면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는 파이썬이 우리가 시킨 일을 반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영화인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입니다. 공장 안에서 벨트 위를 지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몇 명의 작업자가 나란히 서서 각자가 맡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작업은 때로는 단순한 일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꽤 복잡한 일인 경우도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반복적인 일들은 기계에게 시키는 것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도 일종의 기계이다 보니, 즉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도구이다 보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복 작업에 있어 사람이 하기보다 컴퓨터가 하는 것이 나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 차이가 점점 커지니까 사람이 직접 하기에 벅찬 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둘째, 컴퓨터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놀든 자든 밥을 먹든 자리를 비우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귀찮고 지친다고 해서 시킨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컴퓨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실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경우는 즉 일을 시킨 사람이 실수를 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똑같은 일을 실수 없이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하여금 우리가 시킨 일을 정해진 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부장님께서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화면에 5번 연달아 출력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니까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환영합니다를 5번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환영합니다를 출력하도록 하는 문장을 하나 작성한 뒤에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5번 나열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물론 환영합니다가 5번 나오고 저는 부장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5번이 아니라 100번, 심지어 10,000번이 되면 한 번에 한 줄씩 프린트 함수를 써서 쭉 나열한다는 생각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걸 키보드로 일일이 다 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매우 귀찮은 일이고요. 만약 딱 10,000번이 맞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걸 일일이 세어서 11,000번도 9,999번도 아닌 10,000번에 딱 맞추기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반복 방법을 익히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아직은 이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니까 대강 모양만 보세요. 프린트는 한 번만 쓰고 그 앞뒤로 뭔가 코드를 적어서 환영합니다가 5번 출력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인 것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코드는 더욱 짧아졌네요. 물론 이 경우에도 프린트는 한 번만 써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뭔가 같은 부분, 즉 여기서는 프린트가 적힌 줄을 반복하여 실행하도록 만드는 구문 구조를 순환문, 영어로는 loop라고 합니다.
순환문에 관련한 내용이 지금부터 두 번의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잠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인 것처럼 프린트의 괄호 안에 환영합니다 에다가 곱하기 5를 해서 쓰면 안 될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본 학생이 있다면 앞서 다루었던 파이썬 문자열 같은 내용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똑같게 만드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아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자열의 반복, 즉 곱하기처럼 생긴 연산을 통해서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각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울 순환문에는 여기에 따로 보인 것처럼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while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while 순환문이고 다른 하나는 for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for 순환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while 순환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for 순환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while 순환문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while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걸 적었는데 이것은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은 지난주의 내용인 if에 의한 조건문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이죠. 그 아래에는 칸을 들여 쓴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tatement 1입니다. 이 문장은 위에 테스트라는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될 문장입니다. 물론 i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수준을 갖게 해서 여러 줄로 된 코드 블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코드 블록을 만드는 것에는 꽤 익숙하죠. 그 아래에는 else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 else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흐름도를 보기 전에 먼저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를 5번 출력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나온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i라는 변수에 0을 담았습니다. y를 만나면 우선 조건식 i가 5보다 작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지금은 i의 값이 0이므로 5보다 작아서 참입니다. 그러므로 순환문의 몸체를 실행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loop body라고 하는데 여기 예제에서는 두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프린트에 의해서 환영합니다가 출력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킵니다. 이 줄은 i는 i 더하기 1과 같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예제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i의 값은 이제 1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순환문의 몸체가 끝났으므로 순환문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은 어디인가요? 조건식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시 i의 값이 5보다 작은지 판단합니다. i는 지금 1이므로 조건식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순환문 몸체가 또 실행됩니다. 환영합니다가 한 번 더 출력됩니다. 또한 i는 또 1만큼 증가해서 이제는 2가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i의 값이 1씩 증가해서 이윽고 5가 되어 순환문의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i는 5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이 거짓이 됩니다. 5는 5보다 작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이 while 순환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환영합니다는 이제까지 몇 번이나 출력되었나요? i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4일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도합 5번이 출력되었습니다. 물론 while의 조건식에 5라고 쓰인 것을 100 또는 만으로 바꾸면 100번 또는 10,000번 환영합니다를 출력하도록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둔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테스트에 의한 조건을 검사합니다. 예에서는 i가 5보다 작은가입니다. 만약 참이면, 즉 i가 5보다 작으면 statement 1을 실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순환문 몸체가 두 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statement 1의 실행이 환영합니다를 출력하는 프린트 줄과 변수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줄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조건식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이 5번, 즉 i가 0인 경우로부터 i가 4인 경우에까지 반복된 후에 i가 5인 경우에는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므로 아래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else절에 있는 statement 2가 실행되고 또 그 후에는 순환문 바깥에 있는, 즉 while과 들여쓰기 수준이 같은 statement 3로 진행합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else절이 없으므로 순환문의 마지막 반복을 마친 뒤에 별도의 해야 할 일이 없고 그 뒤로 다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되려 할 때에도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순환문을 이용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 공식은 여기 보인 것과 같습니다만 한 줄의 코드로 답을 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순환문 프로그래밍을 연습하려는 것이니까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1에서부터 n까지의 수를 차례차례 반복하여 더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우선은 합을 쌓을 변수 sum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세겠습니다. 순환문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sum 변수에 i의 값을 더하고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i가 n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처음 실행에서는 sum에 1이 더해져서 그 값이 1이 되고 다음번 실행에서는 이 1에 2가 더해져서 3이 되고 그 다음번 실행에서는 이 3에 또 3이 더해져서 6이 됩니다. 네 번째 반복에서는 이 6에 4가 더해져서 10이 되고 이 절차를 i가 n의 값을 가진 경우까지 반복하면 결과로 변수 sum에는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 담기게 됩니다. 순환문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도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 순환문의 첫 반복에서는 변수 i는 1의 값을, 변수 sum은 0의 값을 가지므로 우리가 아까 하나하나 따라가 본 것처럼 sum에는 1이 더해져서 그 값이 1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바와 같습니다. 순환문의 마지막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조건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변수 i가 1씩 증가하면서 그 값이 n에 도달하면 이 마지막 값까지를 더하고 끝내야 하므로 조건식은 i가 n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검사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 조건식의 등호를 빼먹으면, 즉 i가 n보다 작은가로 잘못 쓰면 결과로 산출하는 sum의 값은 우리가 의도한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 아니라 1부터 n-1까지 자연수의 합이 될 테니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원리합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1,000원을 예금해 두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은행은 1년에 한 번 연이율 5%의 이자를 붙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000원의 5%인 50원의 이자가 붙어서 원리합계는 1,050원이 됩니다. 또 1년이 지나면 원리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금액은 1,102.5원이 되네요. 원금 1,000원이 2년이 지난 후에는 1,102.5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자 계산 방식을 복리라고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죠. 자, 이제 문제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 원리 합계가 원금의 2배인 2,000원에 도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문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도를 작성하기보다는 우선 이 계산을 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말로 늘어 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변수 이에다가는 0을 대입하고 순환문을 실행하면서 1년이 지난 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어를 1만큼씩 증가시키고 현재 잔고, 즉 지금 상태에서의 원리 합계에 이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율이 연 5%이므로 0.05를 곱한 값이 이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의 원리 합계에다가 이렇게 계산한 이자를 보탭니다. 원리 합계가 5%만큼 증가했겠네요. 이러한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원리 합계가 2,000원보다 작은 동안은 계속 1년씩 더해가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 순환문을 빠져나오는 경우는 원리 합계가 2,000원 이상이 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몇 년이 흘렸는지를 출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때까지 이자가 붙어 쌓인 총 합은 얼마가 되었을까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왼쪽에 우리말로 적은 것과 1대1로 대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문을 작성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 조건입니다.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원리 합계를 나타낼 변수 밸런스는 초기 원금인
1000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변수 2에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다른 하나는 순환문의 종료 조건입니다. 즉, 언제까지 이 순환문을 반복해야 하느냐인데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원리 합계가 2000보다 작은 동안 순환문을 반복하도록 하므로 그 조건식은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바란스가 2000보다 작은가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던 예제를 그대로 코드로 넣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없던 것은 맨 위에 딱 한 행인데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드 내에 한글이 포함되는 경우 이 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행해서 1,000원의 원금에 연이율 5%의 이자를 복리로 붙이면 몇 년 후에 2,000원을 넘어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되네요. 15년이 지나면 초기 원금의 2배인 2,000원을 넘을 거고 그때의 원리 합계는 약 2,078원이랍니다. 약 2,078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율 5%를 적용했으므로 실제 그 결과는 소수점 아래로 막 쌓여 있겠습니다만 문자열 포매팅에서 정수 D, %D를 이용해서 정수 형태로 출력했으므로 소수점 아래는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소수점 아래까지 좀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78.931이네요) %D로 되어 있던 것을 %.EF로 바꾸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제4강의 PDF 자료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는 정해진 이율 5% 말고 연이율을 사용자 입력으로 받아 처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이율이 6%인 경우에는 12년 만에 원금의 2배에 도달하네요. 여기에서 왜 0.01을 곱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들 아시겠지요. 때로는 순환문을 반복하다가 특정한 조건이 될 때는 좀 다른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파이썬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제공하는 문장의 대표 2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순환문이 반복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는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이고 거짓이고에 관계없이 그 즉시 순환문을 빠져나갑니다. 여기 가장 가까운 순환문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순환문 안에 또 순환문이 있는 중첩된 순환문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만난 브레이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순환문을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 밖의 순환문, 즉 이 순환문을 둘러싸고 있는 더 바깥의 순환문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환문을 반복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즉시 순환문을 빠져나가므로 브레이크보다 뒤에 있는 반복되던 문장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continue입니다. 순환문을 반복하다가 continue를 만나면 그 즉시 순환문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번 반복은 그만하고 다음 반복으로 진행합니다. 순환문의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while의 조건식 판단 부분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continue를 만나면 그 즉시 순환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므로 continue보다 뒤에 있는 반복되던 문장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좀 덜 딱딱하게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브레이크는 이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판단해서 반복하던 것을 중단하고 탈출하려는 경우에 이용하는 문장입니다. continue는 이번 것은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판단해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려는 경우 이용하는 문장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들어있는 순환문의 코드 모양새와 흐름도를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순환문 안에 if 조건문이 하나 들어있고 그 조건문의 몸체를 이루는 코드 블록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브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을 행하다가
이 if의 조건식인 test2가 참이되면 statement 2를 실행하고 그 후에 브레이크를 만남으로 순환문을 그 즉시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흐름도로 보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맨 왼쪽 줄만 보면 앞에서 본 기본적인 순환문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이 순환문의 몸체인데 이 안에 test2를 조건식으로 하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순환문이 반복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statement 1을 실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test 2의 조건을 판단합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if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실행되지 않고 statement 3를 실행한 뒤에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에 쓰인 코드를 보고 흐름도와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순환문을 반복하다가 이 if문에서 test2가 참이되면 statement 2를 실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납니다. 그러면 반복을 중단하고 순환문을 빠져나오는데 이때 순환문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때문에 else절에 있는 statement 4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와 순환문 밖에 있는 statement 5로 진행합니다. 이제는 순환문에 있는 else절을 어디에 이용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else절은 순환문이 브레이크를 만나서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반복을 완료한 경우에 실행될 문장을 적는 곳이군요. 무엇보다도 코드 예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변수 i를 이용하여 5번 반복될 순환문입니다. 순환문 안에서는 enter name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면서 변수 name을 사용자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는 hello와 함께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화면에 출력하는데 이런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이 stop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순환문을 탈출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hello stop이라는 내용을 출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만약 사용자가 5번을 반복하는 동안 stop을 입력하지 않아서 이 순환문의 5차례 반복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else절에 의해서 I'm done 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continue입니다. 이 코드 구조는 앞 페이지에서의 브레이크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데 브레이크가 들어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continue가 들어있습니다. 조건식 test2가 만족하는 경우에는 statement 2를 실행하고 continue를 만나 그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흐름도를 보면 또다시 맨 왼쪽 줄은 여태 늘 보던 순환문 흐름도와 똑같습니다. 오른쪽 블록들이 순환문의 몸체인데 우선 여기에선 statement 1은 무조건 실행하고 그 뒤에 test2의 조건을 판단합니다. 만약 test2의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if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므로 statement 3를 실행하고 나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즉 순환문의 시작 시점인 while에 의한 테스트 1의 조건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테스트 2의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if의 안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statement 2를 실행하고 continue를 만납니다. continue를 만나면 그 즉시 순환문의 처음, 즉 while에 의한 테스트 1의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statement 3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코드 예제를 살펴봅시다. 변수 x의 값을 10으로 초기화한 뒤에 이 값을 1씩 감소시키면서 프린트문에 의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데 만약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 즉 x가 홀수인 경우에는 continue를 이용해서 이 프린트 문장이 실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는 10 미만의 짝수를 모두 출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continue를 사용하지 않고 if의 조건식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집어넣고 그 안으로 프린트문을 넣어도 결과가 동일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continue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나온 코드를 동일하게 입력해 두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름들을 입력하니까 헬로라는 출력이 나오네요. 5번 입력했더니 순환문 반복이 모두 끝나고 I'm done 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스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톱을 입력했을 때는 그 즉시 순환문을 빠져나오고 프로그램도 종료했습니다. 눈여겨보실 만한 점 하나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순환문을 빠져나오면 else에 있는 I'm done을 출력하는 코드도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continue를 포함한 예제입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10 미만의 짝수가 출력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if를 좀 바꾸어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반대로 하고 그 안에 프린트를 넣어도 결과가 동일하죠. 왜 그럴지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기억나시는지요? 이것은 첫 번째 동영상에서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해 얘기하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였던 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이렇게 된다 정도를 보인 것입니다만, 이제는 순환문을 익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림 안에는 for를 이용한 순환문이 2번 중첩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while을 이용한 순환문이므로 while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for를 이용한 순환문은 다음 강의에서 다룹니다. 처음에는 i는 2로 하고, 즉 2단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바깥의 while을 이용해서 i가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즉 9단까지 반복합니다. 그 안에서는 j는 1로 하고, 즉 이 1은 2부터 시작해서 안쪽의 while을 이용해서 이 9는 18까지를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안쪽 순환문의 마지막에는 j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가 필요하고, 바깥쪽 순환문의 마지막에는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프린트가 있는 행은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맞추어 구구단을 출력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4강의 마지막 부분 자료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프린트에 들어있는 end는 하고 따옴표 안에 빈칸이 2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파이썬의 프린트에서 이렇게 적으면 지정된 내용을 출력하고 맨 끝에 줄바꿈 대신에 여기 end는에 적은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이 1은 2를 출력한 뒤에 빈칸을 2개 넣고 다음 번 반복으로 가서 같은 줄에 이 2는 4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if문에 의해서는 j1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빈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린트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한 줄에 3개의 출력, 즉 2, 1은 2, 2, 2는 4, 2, 3은 6까지를 출력한 뒤에는 줄바꿈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 9는 18까지 출력한 뒤에 바깥쪽 순환문에 처음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변수의 i의 값을 1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프린트에 의하여 빈 줄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2단이 끝나고 3단이 나올 때, 또 3단이 끝나고 4단이 나올 때 그 사이사이에 빈 줄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것은 i의 값이 1 증가하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때, 즉 2단이 끝나고 3단으로, 3단이 끝나고 4단으로 이렇게 나올 때 다시 j의 값을 1로 만드는 코드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코드는 동영상에서 실습 시범을 포함하지 않지만 직접 한 번씩 입력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문에 의한 반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실 것은 반복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특별히 훨씬 잘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에게 반복을 지시하는 것은 순환문, 즉 루프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while을 이용한 순환문의 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while 순환문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순환문 제어 문장도 배웠습니다. 반복을 탈출하는 break, 그리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continue입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예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았는데 각각 1에서 n까지의 자연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원리금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예제들이 어떻게 동작했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강의 슬라이드에 쓰인 코드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반드시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반복을 행하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안쪽에는 수많은 조건 판단과 수많은 반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순환문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서 비로소 컴퓨터가 가장 자신 있는 일, 즉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while 순환문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는 반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순환문에는 다른 한 종류가 더 있다는 것을 오늘 첫 부분에서 얘기했죠. 그것은 for를 이용하는 순환문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